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소비자 경보를 기존의 주의 단계에서 경고로 올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지난 연말에는 61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 가운데 약 80%가 여성이었으며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수법은 카드 배송 사칭입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발급됐다면서 피해자들을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끼 문자 대신 직접 전화를 걸거나 위조된 실물 카드를 배송하러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가짜 고객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해 악성 앱을 몰래 심었습니다. 악성 앱까지 설치되면 검찰이나 금감원 번호로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됐습니다. 카드사나 금융회사, 공공기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제어 앱 설치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한 뒤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이른바 스미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는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됐다 같은 문자와 함께 경찰서를 사칭하며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인데요. 이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부로 누른다면 나도 모르게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거나 택배 배송을 하려는데 주소가 불명확해 배송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자주 쓰이는 스미싱 수법인데요. 정부는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문자가 다량으로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한 유튜버의 공연표를 구하던 중 한 SNS 계정에서 그 표를 판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싼 15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인식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입금을 드릴 때 이제 계정명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본명으로 이제 입금을 해주셨냐. 그래서 계정명으로 15만 원을 보내자 갑자기 자신은 중개인이고 업체는 따로 있으니 직접 업체와 이야기하라며 텔레그램 계정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정에 문의하자 이번엔 구매자인 척 환불금을 받는 거 아니냐며 30만 원을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0만 원을 추가 입금하자 각종 핑계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IP가 이상하게 잡히는데 뭐 비행기 모드로 해서 와이파이 켜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120, 240 이렇게 중간에 부었거든요. 이 씨는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입금했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을 땐 이미 8천만 원이나 보낸 뒤였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제 잘못인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도 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든 사실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 9월 18만 원짜리 뮤지컬 표를 사려다 같은 식으로 3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좋은 돈 치르고 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해가지고서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사기 피해 기록을 보여주는 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수시로 계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걸 다 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까고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더치트 이런 데서 찾아봐도 계좌가 이게 뭐 사기라는 그런 것도 없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빨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뿐이라든가 단지 뭐 지연된 상태라든가 그거를 사기라고 또 단언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지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